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은요, 명리학의 기본적인 전제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이론들과는 좀 다른 독창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저로서는 합리적인 사고로, 과학적 사고로 이 명리학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음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양이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실 동양적인 개념이지만 1980년대 카프라라고 하는 물리학자에 의해서 동양 사상과 물리학의 유사성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양성자와 전자라고 하는 원자의 구조에서도 본 바와 같이 사실은 어떤 입자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동양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지 않습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적인 에너지와 양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명리학에서 어떻게 음양의 에너지가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렴과 응축의 개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물이다. 만약에 사물로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물과 같은 운동이 되겠죠? 물이라기보다는요. 그 다음에 안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땅이죠. 하늘에 대비해서 땅이죠. 항상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또 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양은 발산, 확대, 확산의 개념입니다. 음이 응축의 개념이라면 양은 확산의 개념이죠. 그래서 사물로 비유한다면 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이 내적으로 내향적이라면 양은 외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은 땅이라고 본다면 또 양은 하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음은 말입니다. 어떤 사유적인 게 있죠. 뭔가 소극적이고 활동 내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관을 의미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접수하려고 하죠.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계와 알맞는, 바깥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감각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규제를 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은 질서와 체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음이라는 건 뭘까요? 질서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음적인 기질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요, 왼쪽입니다. 음은요, 우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은요, 여기서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하지 않는 건데, 기토, 또 양은 간목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양의 삼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우리가 그 태극기가 있죠. 그래서 태극기에 태극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극이 발전돼서 황극이 있습니다. 황극이 있고요. 자, 황극과 무극의 차이는 간발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리학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은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0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갑부터 시작하죠. 갑, 물, 병, 정, 그 다음에 무가 있죠. 무 다음에 기가 있습니다. 무기, 경신, 임계.
자, 개라고 하는 상태가 등장하죠. 자, 그랬을 때 이 갑과 기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입니다. 이 처음 시작을 우리가 홀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홀수. 예. 즉 모든 것은 1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따라서 갑은요 처음 시작을 의미하죠. 시작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갑목은 양입니다. 그렇다면 음과 양, 예, 혼란스러울 수 있으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음 속에서 양이 출발하기 때문이죠. 음이라고 해서 100% 전부 음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양기라고 해서 100% 양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음 속에서 양이 출발하고 양 속에서 음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겨울의 계절은 우리가 해자축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월은요. 사실 겨울의 시작이지만 가장 추운 에너지의 상태를 의미하죠. 따라서 전부 주역으로 표시하면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월에 일양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예, 일양이 출발하거든요. 그 다음에 축월에는 이양입니다. 하지만 가장 추울 때는 축월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태양이 가장 정중앙에 떴을 때는 오시예요. 그죠? 12시입니다. 그것은 태양의 양의 기운이 우주 전체적인 기운에서는 극양의 기운을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땅이 뜨거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2시가 정도가 되면은 가장 덥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그 에너지의 상태와 실제적으로 하늘의 그 상태를 받아서 땅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가장 지금 제가 이제 겨울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오미도 마찬가지죠. 사오미. 네. 네, 그래서 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홀수를 의미하는데 1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첫 시작이란 말이죠. 예, 첫 시작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예요. 그래서 갑이 1이 됩니다. 네, 갑이 1이 되는데 이때가 태극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네, 태극은 1입니다. 태극은 1로 시작하고요. 네. 자, 환극은요. 이 태극이 충만하게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숙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오라고 합니다. 중앙의 오죠. 네. 그다음 무극은 10임과 동시에 0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순환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이 태극의 시초이고요. 기라고 하는 것이 또는 무극의 시초입니다. 환극임과 동시에 환극의 끝임과 동시에 무극의 시초가 되는 것이 기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음양으로 보자면 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음입니다. 그 다음에 갑부터 시작해서 무까지가 양이 되는 것이죠. 자, 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새롭게 출발해서요. 확대, 발산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다가 기토의 과정이 되면은 다시 수렴해서 되돌아오려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에 태양이 있는 것이죠.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갑을병정 무까지는 말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이렇게 돌지만 자, 기토의 과정에서는 다시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적으로 여러분들 다 실제적인 감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토의 의미는요.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고 결단의 작용이 필요하거든요. 실제적인 명리학 감정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갑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것인가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예, 그 음과 양이 빈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태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음과 양에서 음보다 양의 기운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이제 갑으로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우주론에서 보면 빅뱅이죠. 예, 빅뱅은 바로 갑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면서요. 다시 이제 수축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물론 이 양의 음과 양에서 이 양의 개념은 갑을병정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만 가장 먼저 그 양의 시초는 갑목이 된다는 것이고요. 기경신임계라고 하는 음의 과정에서 그 음의 시초는 기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작용이죠. 그래서 삼명통회라고 하는 명리학 고전에 따르면 갑은 우뢰입니다. 우뢰. 기토는요? 기토는 구름이죠. 음양의 이론에 있어서도 음양의 기본적인 이론에 있어서도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에 그죠? 이제 구름이 끼는 상태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차갑고 극소의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름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음의 시초죠. 네, 그림자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언덕인데요. 언덕에 해가 비춥니다. 해가 비출 때, 자, 변양자지 않습니까? 해가 비추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차단막 사이에 구름 사이에서 비추어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상형의 의미에서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도 양도 아주 폭발적인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비추는 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의 최초의 시작은 바로 갑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름은. 삼명통회에서도 기토를 구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삼명통회의 저자가 기토를 구름이라고 얘기하고 기토가 왜 음의 시작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팔자를 놓고서 갑목과 기토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